근데 여기 투 어느 정도 나간 거 아니에요? 응? 여기도 투 어느 정도 나간 거 아니에요? 물리는 나가 있지. 화학도 좀 나가 있겠지. 물리는 네가 영상 보고 앞에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가서 너 말씀드려야 돼. 카운트해. 자,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 정의까지 했지? 선생님한테 얘기 드려야 돼요. 학원 교재가 학원에 있어. 자, 287쪽입니다. 자, 일과 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과 열에 대해 살펴보는데 일에 의한 열의 발생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일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의 발생인데 주로 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은 누구에 대한 일이지? 주로 마찰에 대한 일이라고 해요. 물리투상 이거 맞죠? 네네네네. 너 나중에 학원하고 답안지 받아야 돼. 시간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서 학원하고 답안지도 미리 받아야 돼. 자, 마찰에 의한 자, 일이 287쪽이야. 자, 주로 열을 발생시키는 일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자, 주어진 모든 일은 열 에너지로 전환 가능하다. 자, 100% 열 에너지로 다 바꿔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 주위의 온도가 상승하겠죠. 자, 주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와 관계된 실험이 있는데 어떤 실험이 있냐면 자, 여기에 스타이로폼 컵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287쪽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 자, 물기가 없는 마른 모래를 3분의 1 정도를 채워요. 채우고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온도계의 구부라는 건 둥근 부분이지, 온도계의 구부가 자, 이 모래 속에 잠기게 하고 자,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덮고 자, 위아래로 쉐킷쉐킷해요. 위아래로 쉐킷쉐킷 하자. 자, 이렇게 자, 흔들면서 흔든 횟수에 대해서 자, 온도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흔든 횟수에 대해서 자, 온도 변화를 관찰해 봐. 온도 변화를 관찰하는데 이때 흔든 횟수는 자, 이 계획에 해주는 일의 크기가 될 것이고, 그지? 많이 흔들수록
더 많은 일을 해줬을 거고, 온도 변화는 여기에 공급한 열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흔든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의 온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을 관찰하게 됐죠. 즉,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자, 일을 해준 만큼 열 에너지가 증가하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의 비례 관계를 자, 정리해봤더니, 실험을 통해서 정리해봤더니 다음과 같다. 자, 해준 일의 크기는 JQ라는 등식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J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의 일당량이라고 표현해줘. 열의 일에 해당하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열의 일에 해당하는 양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에 실험 관계를 살펴보면 얘는 자, 뭐가 돼? Q분의 W가 되겠지. 이걸 계산해 봤더니 자, 얘는 약 4.2 줄 퍼 칼로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 즉 1칼로리의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을 줄로 바꾸면 몇 줄에 해당한다고? 4.2 줄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1칼로리는 약 4.2 줄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에 의한 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열에 의한 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카메라 안 건드리게 책상을 조금만 앞으로 당길까? 자, 열에 의한 일을 한번 보자.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관계를 살펴봅니다. 얘는 모든 열은 전부 일로 전환될 수 없다. 자, 모든 열은 전부 일로 전환할 수가 없다. 다만 일부 열만이 자, 일로 전환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중에 열역학 제2법칙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불리우는 자, 이런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일은 다 열로 바꿔줄 수 있지만 열은 전부 일로 바꿔줄 수 없다. 일부만이 일로 전환 가능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자, 주어진 모든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열의 일당량이라는 게 있죠. 이미 실험 과정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열의 일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열의 일당량을 J라고 표현해 주는데 J라는 값은 얼마가 돼? 4.2 줄 퍼 칼로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책에 따라 좀 달라. 4.186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값이라고 하고, 어떤 책은 4.19라는 값을 쓰기도 하고, 자, 제각각 다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열의 일당량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관계를 실험한 실험이 바로 줄의 실험이야. 줄 할아버지가 있죠. 줄이라는 분은 자, 에너지의 단위를
명명했다기보다는 이분의 업적을 따서 에너지의 단위로 줄이란 단위를 쓰기로 했던 거지. 그래서 그 줄 할아버지가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 줄이라는 분은 JP줄이라고 불리는 분은 자, 열과 일의 서로 상관관계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자, 이 실험 과제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과학고에서 옛날에 이 부분이 수업이 있었을 때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기본적인 실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줄의 실험. 줄 할아버지의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 줄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자, 여기 기름통 또는 물통을 갖다 놔요. 책의 그림에 나와 있어요. 288쪽입니까? 288쪽 이야기야. 자, 실험 장치를 갖다 놓고 얘는 단열된 실험 장치야. 외부와 열 교환이 없어서 열을 외부로부터 받거나 또는 빼앗기지 않는 장치야. 자, 그리고 이쪽에 자, 바퀴를 달아 놓고요. 자, 중심축을 이 안으로 관통시키고 바닥에는 마찰이 없도록 뾰족하게 이렇게 회전축을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회전 날개를 갖다 놔요. 회전 날개는 이 바퀴가 회전하면서 이 안에 있는 물 또는 기름과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준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온도계를 꽂아서 내부 온도를 관찰해주고 있죠. 내부 온도를 관찰하게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윤호 비 오는데 어떻게 왔어? 비 맞고 왔어? 에이, 안 맞은 것 같은데? 그쪽 가면 안 보인다 그랬지. 그쪽에 앉으면 후회한다 그랬지. 항상 오른쪽, 왼쪽. 봐봐, 똘똘한 친구들이 이쪽에 앉아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기에 줄을 두 가닥을 따로따로 묶어서 줄을 따로따로 묶은 거야. 자, 그래서 이쪽에 바퀴를 이용해서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반대쪽에도 똑같은 질량의 줄을 똑같이 매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 장치를 꾸며놨어요. 줄을 감아놓은 상태에서 얘를 풀어버립니다. 얘를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추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또로록 내려옵니다. 자, 이 줄이 풀리면서 아래로 H만큼 내려왔대요. 그렇다면 얘도 얼마큼 내려와? 똑같은 만큼 내려오겠지. 똑같은 만큼 내려와서 얘도 H만큼 내려옵니다. 실제로 진과 가는 친구들은 이 책의 연습 문제 또는 예제 문제들이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죠. 실제로 기말고사에서 이 책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 전체 큰 문제 10문제 중에. 근데 9문제에서 부분 문제 몇 개 빼고는 다 학교 보충 학습지에서 나와. 대부분 진곽을 진학하는 친구들은 학교 보충 교재를 뒤지게 풀면 돼. 외우다시피. 응용시키는 선생님 계시고 응용을 거의 안 시키는 선생님 계시고. 근데 학교 부교재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아시겠어요? 인과가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보충 교재를 거의 안 풀어도 되는 선생님도 있고 풀어야 되는 선생님도 있고.
지금 현재 1학년 선생님이 너네 내년에 인과학 가는 친구들은 그 선생님이 담당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선생님은 보충 프린트를 잔뜩 나눠주고 거기 아닌 것만 내. 이해해요? 그 내용이 아닌 것만 골라서 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 진과학 같은 경우에 지금 1학년 선생님이 굉장히 진과학에서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거든. 이 선생님은 보충학습지에서 막 낸단 말이야. 그 애들이 어때? 이것만 디립다 열심히 공부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 진과학 애들은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있는데 인과학 애들은 열심히 해도 별 이상한 문제 요번에 문제 보니까 기말고사 보니까 2012년도 학평 문제가 나왔더라. 학력평가 문제. 2012년도 학력평가 문제. 야, 고리짝적 아냐? 그 담당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지가 풀어본 문제를 낸 것 같아. 진짜 바람직하지 않지. 그렇다고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수능 스타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잘못하면. 그 새끼 문제 다음에 40문제를 냈대. 40문제를 50분 동안 풀어야 돼. 그래갖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형인데 두 문제가 휑 비어 있더라고. 휑 비어 있다는 거 무슨 뜻이야? 못 풀었다는 얘기지. 그렇게 아니란 생각 갖고 100점을 맞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준? 100점을 넘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야. 적당히 하고 되면 되겠지. 적당히 없어. 진짜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요번 남은 반년, 그 다음에 내년 1년 동안 한 노력이 조진을 결정하거든.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이 있어.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이 있고 그 조기 졸업, 조기 진학 떨어지면 3학년은 남아야 되거든. 진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H만큼 내려가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물체는 내려오는 물체의 경우에는 점점 내려오면서 어떤 에너지가 감소하지? 누가 위치 에너지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무준이 지난 시간 수업 영상 안 봤구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꼴 보니까. 현이는 봤죠? 야, 근데 조회수가 30회가 어떻게 나와, 그럼? 니네들이 안 보면? 딴 학원 애들이 보나? 어허,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돼 있어. 일반적으로 내려오면서 뭐가 빨라지지? 뭐가 빨라지지? 뭐가 커지지? 속력이 커지지. 속력이 커지면 무슨 에너지가 되니? 운동 에너지 증가가 일어나.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회전 날개와 물이나 기름의 마찰에 의해서 속력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얘는 V가 일정하게 내려오게 되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내려온다. 속력이 일정하게 내려오게 되면 자, 어떤 일이 생기지? 운동 에너지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 경우에. 그러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분명히 감소하는데 뭘로 전환이 됐을까? 마찰에 대한 일로 전환이 된 거야. 마찰에 대한 일로 전환이 된 거야. 결국에 내부에 뭐가 증가하지? 온도가 증가합니다. 자,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오케이? 이 관계를 줄 할아버지가 실험을 한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 할아버지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측정해 봤어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측정해 보기로 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내팽개친 거야 벌써? 새 책을? 야, 2학기 때는 내 주변에서 떨어지는 거 있으면 안 돼. 과거 떨어져. 어? 내가 대신 떨어지는 것이. 아, 걔가 대신 떨어진데 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직 원서 아직 안 썼으니까.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돼. 지나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걔가 갑자기 칼날이 돼서 딱 박힐지 몰라. 항상 조심해야지. 자,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보자. 자, 우리 포텐셜 에너지는 EP라고 쓰거나 또는 U라고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할게. 얘는 질량이 얼마이나이가 떨어졌지? M이나이가 얼마큼 떨어졌니? H만큼 떨어졌으니까 MGH가 되는데 몇 개가 떨어졌지? 몇 개가 떨어졌어? 2개가 떨어졌지. 여기에 참고로 N번 낙하시켰다라고 할 수도 있어. 이거 한 번 갖고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작아서 측정이 거의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 100번, 200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떨어뜨리는 거야. 오케이? 줄을 감아놓고 다시, 줄 감아놓고 다시, 줄 감아놓고 다시. 100번, 200번, N번만큼 했다 그러면 곱하기 N 해주면 되겠다. 이 책에는 곱하기 N 했나? 안 했구나. 자, 곱하기 N 해주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낙하시켰더니 걔가 내부에 갖게 되는 자, 온도 변화에 의한 열 에너지를 한번 보기로 하자. 쟤를 열량계라고 얘기하거든. 자, 열량계가 얻은 열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열량계가 얻은 열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대. Q라고 하는 것은 자, 얘 처음에 측정한 온도가 T0라고 하는데 실험이 다 끝난 후에 온도가 상승해서 T라는 온도까지 상승했대요. 자, 혹시 열량 구하는 식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열량 구하는 식. Q는 시멘트, BBQ는 씨암탉이라고 하는 식이 있죠. 몇 학년 때 배웠지? 안 배웠니? 화학에서 했어요. 자, 이 뒷단원에 이제 열 현상에 대해서 다룰 때 다시 할 거야. Q는 무준이 아직도 뻐꾸기가 많구나. 응? 자, 얘는 CM 델타 T라고 얘기할게. 여기서 C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비열이야.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K 또는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양, 열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표현해. 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MM 썼으니까 라지 M이라고 쓸게.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질량이 라지 M이야. 그렇다면 얘는 라지 M이라는 것은 열량계 속에 있는 액체의 질량이야. 물이 될 수도 있고 기름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기름을 많이 쓰는데 기름을 쓰게 되면 같은 열 에너지를 주었을 때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돼요. 자, 한편 델타 T는 자, 얘는 T-T0로 온도 변화이다. 온도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줄 할아버지는 이 B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 열의 일당량을 구했대요. 열의 일당량은 J라는 기호를 쓴다라고 했지. 자, 우준이가 졸립네.
우준아, 시작하자마자 졸면 어떡하겠니? 눈동자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씁니다. C 곱하기 라지 M 곱하기 T 마이너스 T 제로분의 W라는 것은 EMG H의 값을 실제 계산을 통해서 해봤어. 이게 숫자로 직접 주어진단 말이야. 그리하였더니 얘는 뭐가 됐대? 4.2 줄 퍼 칼로리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약 4.2 줄 퍼 칼로리다. 즉 1칼로리에 해당하는 열량은 4.2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줄의 실험 과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예제 문제 14번, 13번 이런 문제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야. 자, 그 다음에 28번, 32, 33번 문제, 38, 39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을 바꿔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이번에 올 사람이 지금 다 온 건가? 잠깐만. 올 사람 다 왔나 확인 좀 하고 계속 할게요. 고쳐놨을라나? 고쳐놨을까요? 사라졌네? 애구머니나? 빨리 이반이 과고 합격반이 돼야 되는데, 그치? 오늘 자소서 쓸 거리들 좀 준비해 왔니? 지난 시간부터 하지 않았어? 매일 과학 타임에 올 때 해야 돼. 자소서. 마지막 시간 4교시. 마지막 시간에 자소서 쓰기로 했는데 7월부터? 지난 시간에 무슨 수업했지? 화학 클리닉 수업했었다고? 네. 생명 때도 했어요. 응? 오늘 선생님이 거. 내가 이따가 그러면 그 OT를 좀 해드릴게. OT를 좀 해드릴게. 마지막 타임에 아마 여름방학 때부터는 아마 조만간에 다 노트북이든 패드든 워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걸 갖고 와야 될 거야. 자, 3번.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를 이 책에서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얘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거는 일부 사람들은 시험을 보긴 했는데 지난 기말고사 때 대부분 안 봤을 거야. 6단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맨 앞에 나오거든. 그거와 관계된 단원입니다. 자, 한번 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자,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거는 아닌데. 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아? 앞에 너 진짜 앞에다 라방한다 너. 네? 어? 왜요? 너 이러고 하고 있었어. 그럼 전인이 아니라 잘 보고. 그건 잔 거야. 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와 아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다. 자, 이거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도연아, 우진이 왜 안 오지? 저거는 짝대기가 생겨요. 어? 저거는 짝대기가 생겨요. 상병이라서 그래. 쌤, 어? 정민성이는 알파예요. 위성이 여기 베타인데? 정민성. 김민성.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짝대기 세 개가 뭐지? 정이라고 했지. 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합동이 무슨 뜻이야? 얘와 얘가? 똑같잖아. 얘와 얘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걸 정이라고 표현해. 응? 자, 그래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대. 어떻게 일정한지를 한번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 자, 롤러코스터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롤러코스터의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어떤 바닥에 물체를 올렸다가 자, 얘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게 돼. 자, 처음에 혹시 롤러코스터의 그 기차가 엔진이 없다는 거 아세요? 네. 엔진이 없어갖고 요번에 얼마 전에 외국에서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대지? 롤러코스터가 회전하는 구간에서 올라가고 멈췄어.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완전히 다 구조하는데 3시간 걸렸대. 피소련이 죽지 않아요? 어? 피소련에서 죽지 않아요? 그 와중에 너는 죽을 생각도 하겠니? 어떻게 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또 어딘가 보니까 또 그것도 또 사고 났던데, 끔찍한 사고. 트레인 저 매달리고 있었는데. 어? 롯데월드에 놀이기구 하나 또 최근에 멈춰가지고 내가. 그랬대? 외국에서 옛날에 이런 거 있어. 왜 사람들을 뭉태기로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도는 거 있지. 돌다가 쓰러졌어. 기계가. 기계가 쓰는. 그래갖고 그렇대. 근데 대부분 그 장치들이 철강 제품을 중국 거를 써서 그렇대. 중국의 철강을 써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제철 국가였지. 근데 중국 새끼들이 물량과 싼 가격으로 밀어붙였거든. 그래갖고 강판이 꾸려. 그것도 기술력이 있나 봐. 쇳덩어리 만드는 것도 기술력이 있나 봐. 재련해서 쓸 수 있는 쇳덩어리로 만드는 게 기술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인데 중국 새끼들이 물량으로 최고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막 그거 사나 봐. 그래갖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타워 크레인 사고가 무지 많았대. 타워 크레인은 왜 아파트 칠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크레인이 있지. 그게 자빠진대. 근데 그 자빠지는 사고의 대부분이 중국산 크레인이거나 중국산 철강을 쓴 크레인이거나 튼튼하지 않은 녀석들인 것 같아. 그거 아니? 우리나라가 조선 어깨가 엄청나게 바닥으로 떨어졌었거든. 근데 최근에 살아났어. 이유가 뭔지 아니? 우리나라 배들이 한 번 만들면 최소 20-30년을 쓰나 봐. 근데 중국 애들이 싼 가격에 입찰해 갖고 중국 애들이 그 배를 수주해 갔단 말이야. 유조선을. 근데 5년 썼는데 배가 녹슬어 갖고 빵꾸가 생겼대. 그러니까 꾸짖한 얘기지. 세계 철강 조선업계 최고는 대한민국이다.
자, 그러면 국뽕 아니야. 진짜야, 실제. 자, 얘는 엔진이 없이 이 궤도 열차를 위에까지 올려줍니다. 혹시 롤러코스터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맨 앞에서 보시면 자전거 체인 같은 게 돌아가면서 차를 올려줘. 턱턱턱턱턱. 아주 천천히 올려주지. 그때가 이제 공포로 몰아가는 시작이지. 공포스럽게 시작하지. 턱턱턱턱.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멈춘 듯한 느낌을 갖게 돼. 그러다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지. 꼬꾸라지는데 롤러코스터의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안 떨어져. 시작할 때.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오면서 꺾어서 이렇게 내려와. 그럼 사람의 관성 때문에 살이 어디로 쏠리니?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쏠리니까 살땡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어. 유나는 못 느끼고, 현이도 못 느끼고, 현민이도 거의 못 느끼고, 서진이는 약간 느낄 거고, 도연이는 약간 느낄 거고, 정윤이도 약간 느끼고, 은빈이하고 선생님은 많이 느끼고. 관성이 커요, 둘은. 그래서 살떨림이 이쪽으로 쭉 뻗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냥 정신을 잃지. 와보면 끝나 있지. 선생님이 롤러코스터 굉장히 비추야. 왠지 아니? 러닝 타임이 너무 짧아. 선생님이 진짜 엄청 강하게 추천하는 거는 대관람차야. 가장 러닝 타임이 길어. 지루하죠. 지루하다고? 너 약간 바람이 부는 날 그걸 타봐. 탄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지루해. 내가 올라가고 있을 때 밑에 있는 통을 한번 바라봐봐. 와, 볼트 8개가 위에가 매달려 있는 거야. 그게 유일한 안전장치. 볼트 8개. 그럼 지금까지 대관람차 사는 거 많았겠네요. 거의 없지. 가끔 있어. 정지하고. 배트맨 옛날 거에 나왔는데.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떨어질 뻔한 사고도 있었는데 떨어지진 않고 매달린 채로 내려와가고 정지하고. 근데 밑에 거를 바라봐봐. 아찔해. 내 것도 볼트 8개 갖고 이 생각 갖고 타면은 스릴 넘쳐. 제발 나 타는 동안에는 끊어지지 말아라. 스릴 넘쳐요. 자, 아무튼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점 빨라져요. 자, 그리고 다시 가장 아래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속력이 점점점 어때? 느려지고 높아지겠지. 그쵸? 자, 이 녀석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얘는 높이가 최대값이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야. 자, 그리고 속력은 이 순간에 0이야. 0이고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0이 돼버리겠대. 자, 얘가 내려옵니다. 높이가 감소해요. 높이가 감소하면서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속력은 점점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도 점점 증가한다라고 해요. 바닥에 내려왔을 때, 자, 얘는 높이가 최소값이야. 또는 0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지, 이 경우. 자,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야. 이 경우에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속력은 전체 구간 중에 최대값이 되는 거지. 무준아, 선생님이 왜 자꾸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해하겠지? 최대값이야. 내려오다가 올라가니까 속력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순간이니까 최대값이 되겠지.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역시 최대값을 갖는다.
자, 얘는 올라가면서 높이가 점점 증가해요. 자,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지. 속력은 감소해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감소해요. 자, 그리고 얘들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감소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지어 설명해 봅시다. 자, 운동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부터 볼까? 자, 아래로 내려올 때를 이야기해 보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얘네들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높이가 감소하고 높이가 감소한 만큼 얘는 속력이 증가하겠지. 오케이? 속력이 증가해. 이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자,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야. 자,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변화가 됐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세 번째. 위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갈 때는 자, 얘는 속력이 점점 감소합니다. 자, 속력이 감소하게 되고 얘는 높이가 어떻게 되지? 증가하게 되지. 높이가 증가한다. 자, 이때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자,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만일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고 한다면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누구하고 같아?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고 반대로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지금 이 반 명단이 파악이 지금 되나요? 무준이 왔고요. 민성이 안 왔고요. 이 반이 지금 부원장님께 새로 구성을 새로 바꿔가지고 일단은 민성이 안 오고 우진이 안 오고 민성이랑 우진 난 못 봤어 누군지. 민성이랑 우진이야? 네네. 응? 서은이는 시작반으로 옮겨갔어. 응? 하고 오세요. 서은이는 아예 꽝이라 시작반으로 옮겨갔어. 걔가 괜찮아. 민성이네 학교. 걔가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친구. 애가 안경 뿔테 쓰고 마스크 핑크색 똑같은 애야. 어? 여자가 내 밖에 없어. 지니까 줬어. 아니야, 그럼 넷이야.
남학생이잖아. 삐졌어. 자, 그러면 자,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얘는 마이너스 델타 EP라고 써. 마이너스 델타 EP야. 이 값은 누구와 같아? 델타 EK와 같게 돼. 이해해? 감소했으니까 나중 게 전 것보다 작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준 거야. 자, 따라서 델타 EK라는 녀석 더하기 델타 EP는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때 델타로 묶어낼 수 있거든. 델타 EK 더하기 델타 EP. 즉,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니까 뭐가 되지?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0이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0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합이 항상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법칙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보존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보통 대학물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게 됩니다. 도연, 네가 무준이 둘이가 오늘 막 쌍벽을 이루는데 둘이가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일찍 선생님이 속담 하나 바꿔야 돼. 일찍 자는 사람이 더 많이 잔다. 응? 애들이 그러잖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지. 아니야? 선생님도 항상 그러네. 선생님도 어저께 4시 30분까지 술을 먹고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갖고 집에 거의 5시 다 돼서 들어갔구나. 6시 반에 일어나갖고 앉아서 뉴스 보다가 7시에 밥 먹고 그리고 오전에 잠깐 졸다가 그리고 출근했는데 그래서 일찍 자는 사람이 더 많이 잔다. 틀림없는 얘기야.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모토가 있었잖아. 생활 모토. 생활에 교훈이 되는 이야기.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은 모레로 미루고 모레 할 일은 안 해버리지. 완벽한 계획이지. 그래서 항상 놀지. 왜?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니까.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항상 장학금은 탔어. 마지막 학기는 좀 공부 안 했고 3학년 1학기까지 4학년 1학기까지는 항상 장학금을 받을 정도. 참고로 과에서 장학금 5명 줬어. 자, 뭐라고? 그게 미루는 거 아니? 야, 내가 할 일 안 미뤘으면 1등 했지 계속 수석.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목숨 걸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재미로 할 뿐이야. 뭐가 기만이야? 현이야, 공부 막 하다 보면 재밌지 않아? 네? 그치? 응? 공부 되게 재밌어. 너네들 진짜 막 생각을 좀 달리 가져야 되는데 공부할 때 막 힘들잖아. 막 어렵잖아. 그때 속으로 계속 막 뇌까리면서 공부하면 돼. 어이 재밌다. 어이 재밌네. 너무 재밌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재미가 있다니까. 스스로 이제 모든 걸 끝낸 뒤에 현타가 오지 않을까요? 왜? 막 고민해갖고 어떤 문제를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해서 풀었어. 얼마나 즐거울까? 그나마 지금은 답 있는 문제 다루고 있잖아.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되면 답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어떻게 나올지 예측 불가야. 예측 불가.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인생이 하도 심심해가지고 이제 친한 교수님이 있어. 지금 이제 정년퇴직 하셨는데 친한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내가 TA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멘토를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교수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갖고 가끔가다 술 먹기로 하고, 근데 실제 술은 거의 못 먹었네. 바빠가지고 그거 학구선 선생님 수업하러 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갖고 멘토 멘티 해갖고 하는데 평소 애들이 질문하러 안 온단 말이야. 학교가 살 거 없잖아. 내 공부 막 하다가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거야. 둘이 막 되게 재미난 얘기 많이 하거든. 이런 문제가 있었어. 문제 중에 정삼각형이 있어. 정삼각형의 끄트머리에 개미가 있어. 오케이? 이 개미가 처음에 이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데 한 변의 길이는 모두 A라고 하자. 이쪽 개미는 얘의 움직임을 쫓아가. 그리고 이 개미는 얘의 움직임을 쫓아가. 그리고 이 개미는 얘의 움직임을 계속 서로가 서로를 쫓아가는 거야. 그럼 얘의 궤적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궤적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가운데서 모이게 돼. 오케이? 얘네들이 모이게 된대. 이때에 대한 얘 운동을 해석하는 거를 갖고 교수하고 그냥 재밌게 토론을 했어. 이건 쉽게 풀려. 응? 재밌지. 이거는 둘 간의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쉽게 풀린단 말이야. 오케이? 둘 간의 상대 속도를 갖고 계산해주면 풀려. 근데 이 교수가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지. 일반화. 그래갖고 둘이 이걸 한 거야. 이런 일직선상의 시작점에 A, B 두 물체가 있어. 얘는 그냥 똑바로 갈 거야. 그때 얘의 움직임을 운동 방정식으로 풀어내기로 한 거야. 근데 이 방정식을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데 사실은 결론 못 냈어. 왜냐하면 이 방정식이 그럴듯하면 얘가 안 맞고 얘를 맞추면 얘가 안 맞고 같은 식으로 풀었는데도 뭔가 오류가 있었겠지. 그리고 A4G 얼마 정도로 풀었냐면 풀이 과정이 손계산하면 A4G로 미분 방정식과 적분을 약 4장 정도를 해야 돼. 조그만한 글씨로. 그래갖고 둘이서 너무 심심해서 이걸 갖고 그 멘토룸에 있는 칠판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쓰면서 둘이 토론할 때 뭐 쓸 거 있으면 아무 때나 막 그렇게 쓰거든. 교수님이 이거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해갖고 한 이만큼 깨알같이 써놨나 봐. 그래놓고 그래서 결론을 못 찾았습니다. 어떡하죠? 야, 나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제 미팅 끝이었어. 한 40분 번개 미팅 하고서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거기 멘토룸에 앉아갖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멘토 활동하는 애들이 멘토를 하더라고. 다 이제 물리학과 애들이래. 그 칠판 보더니 왜 수학이지? 모르면 수학이지. 물리도 모르면 수학이야. 물리인데. 그러니까 얘기해 줄래다가 에휴 니들이 무식해서 뭘 알겠니? 그러고 말았어. 잘했지. 근데 자꾸 그 답 없는 문제야.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해가 나오면 논문거리가 된단 말이야. 논문 주제가 될 수 있어. 법칙이 나오는 거야. 일반화된 법칙이. 그럼 재밌잖아. 심심할 때 그런 거 생각하면 재밌단 말이야. 근데 답이 없는 게 더 재밌잖아.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재미를 갖고 공부하셔야 돼. 그럼 틀림없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존효과. 자, 보존효과. 자, 일의 관계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 일 운동에너지 정리가 있었지. 일 운동에너지 정리는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이 힘은 외력인데 외력의 알자라고 해. 네트는 알자라는 뜻이야. 순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 순일을, 알자 힘이 한 일을 계산해주면 얘는 물체에 뭘 변화시켜줍니까? 운동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보존력이 한 일의 음액값은 뭐가 됐지? 보존력이 한 일의 음액값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했었어.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야. 이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은 말이야. 보존력이 한 1도 있을 수 있고 또 비보존력이 한 1이 있을 수 있어. non-C라고 한 것은 non-conservation이란 뜻이야. non-conservative야. conservation, conservative. 자, 그래서 비보존적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비보존적인 힘이 한 일이라 해서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요 녀석들을 짬뽕에서 구해볼까? 짬뽕에서 구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델타 EK라는 값은 얘 대신에 쓰면 마이너스 델타 U 더하기 WNC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를 이항시키면 델타 EK 더하기 델타 U 대신에 EK로 바꿔 쓸게. EP야 얘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EP가 돼버리지. 델타 EP라는 값은 WNC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만일 WNC가 0이라면 WNC가 0이라고 한다면 보존력에 의한 일이 없다는 거야. 무슨 뜻이지? 얘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는 뜻이야. 자,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WNC가 0이니까 델타 EK 더하기 델타 EP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돼버린 거야. 이해해?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자,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지. 이 값이 0이야.
원투 원투로 쓸 수 있는데 그냥 처음 나중으로 했어. 자, 그렇다면 얘는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라고 쓰고 이 값이 언제나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일 WNC가 양의 값이 돼. 공기저항 마찰 이런 건 해줄 수 없지. 보통은 얘는 추진력 같은 거, 자동차의 추진력이나 로켓의 추진력이 비보존력으로 양의 값을 갖는 경우야. 일을 해주는 경우야. 그렇다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증가하겠지. 맞아?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델타 E가 음의 값이 돼. 역학자 미안해. WNC가 음의 값이 돼. 자, 이게 음의 값이야.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공기저항이나 마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하고 앞쪽구 위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몇 가지만 샘플로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력장 내의 운동과 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자. 중력장 내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중력장 내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를 살펴보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자. 중력장 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겠지?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E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원투로 할게. 처음 거 1, 나중 거 2. 얘는 mgh1이라는 값이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자 mgh2가 되었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맞아? 언제나 이 값이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무준아, 좀 졸 때는 너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입은 다물고 졸았으면 좋겠어. 응? 하회탈처럼 이러고 오자. 무준아. 졸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좀 눈이 깜빡거리면서 지금 도현이 친구도 엄청나게 졸린데 진짜 막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참고 있는 거야. 그치? 엄청 졸릴 때 참고 있는 거지? 진짜 막 너하고 삐까삐까 졸려 보여. 근데 막 참아. 오늘 막 배드민턴으로 땀 빼고 왔거든. 그지? 근데 배드민턴 라켓 부러뜨렸어? 끝났어? 팍!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자유낙하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해드릴게.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었는데 여기 바닥이 있어요. 이 높이를 얼마라고 할까요? H라고 해요. 이때 이 물체는 처음 속력이 어떻게 돼 있지? 자유낙하니까 0이란 말이야.
잡고 있다가 놓습니다. 놓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지? 똔똔똔똔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점 얼마씩 빨라지지? 1초당 9.8m/s씩 빨라지니까 그게 중력에 의한 가속도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 됐던 거야. 이때 얘가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을 구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2분의 1 m 빵의 제곱 더하기 mgh라는 값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 빵이 돼버리겠지. 맞아? 처음 속력 0이고 나중 높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날려가 버리니까 또 지워져 버리니까 v의 제곱이라는 값은 2gh가 돼서 v는 뭐라고 쓸 수 있지? 루트 2gh라고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야기한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생기부 떼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네, 저 지금 제출했나요? 지금 나이스 망가져서 안 여기 어. 질문이요. 나이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안 돼? 네. 아니 뭐 학교에서 행정실 가면 떼줘. 행정실에서 떼달라고 하면 돼. 나이스. 아무 공부 24에 발견했다. 근데 어? 또 아르트란트랑 가서 뽑아달라는 얘기 안 된다고 행정실 가서 모아야 돼. 나이스 안 된다고 떼달라면 다 떼줄걸? 아니, 집에 살려주면 안 되나?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생기부나 자소서 쓸 때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1학기 때 포함이 아직 안 되는 2번을 떼야 될 것 같아. 1학기 활동 포함된 것과 2학년 때까지 활동 있는 것. 1학기 때 활동에서 자소서 쓸 주제거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줘. 선생님이 3교시 때 대략적인 과학부 입시 과정 정확히 잘 모르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래서 그걸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네? 생기부 중에는 1학기까지 들어가요. 3학년까지. 아니요. 1학기까지만 들어가고요. 2학기부는 나중에 학교 입학할 때 제출해. 합격 후에. 그럼 이제 나머지 근데 합격 과목에 후에 제출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C 있는 애들 그러니까 막 합격 취소시켜요? 어. 네?